안녕하세요. 저는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관절재활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시복 교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한양대학교 류마티스 병원 관절재활학과의 이규훈입니다. 우리가 이제 관절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온찜질, 냉찜질을 하는데 그럼 찜질은 왜 해야 되죠? 이런 찜질을 하는 이유는 우선 통증을 없애기 위한 거거든요. 통증을 온찜질이나 냉찜질로 통증을 잡아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프게 되면 그 관절은 잘 안 움직이게 되거든요. 근데 그 관절을 안 움직이면은 점점 근육이 위축이 돼가고, 그렇게 위축이 돼가면은 또 어떤 일을 하는데 통증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통증의 악순환 고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런 통증의 악순환 고리를 한번 끊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찜질은 좀 가끔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럼 온찜질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그 생리적인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. 온찜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쉽게 이제 뭐 사우나탕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. 사우나탕 안에 들어가면 온몸이 다 축 늘어지잖아요. 늘어진다는 것 자체가 근육이 뭉친 것들이 다 풀어지고 관절 주위의 여러 가지 조직들도 다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. 쉽게 잘 늘어나고 통증은 뭐 덤으로 같이 없어지는 거고요. 또 사우나탕 안에 들어가면 얼굴이 또 뻘겋게 되죠. 그렇게 되는 이유가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우리 몸의 혈류가 막 증가하면서 그 관절염이 있는 부위에도 같이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염증 부산물들은 빨리 흡수를 시켜서 통증을 좀 가라앉혀주고, 또 관절 주위의 여러 가지 붓기, 부종이나 삼출액 같은 것도 빨리 흡수되니까 관절 부은 것도 점점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. 화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럼 어느 정도의 온도로 좀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? 되게 뜨거운 찜질은 40도에서 45도 사이를 하게 되는데, 이게 온도가 45도 쪽에 가까울수록 찜질을 하는 시간은 확 줄어야 되거든요. 한 30초 정도로 좀 줄여야 되고, 그 다음에 한 40도 쪽에 가깝다 싶으면은 한 20분, 30분까지 좀 길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어르신들 경우는 감각이 좀 많이 둔해져 있는 상태라서 온찜질을 할 때는 아주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이런 온찜질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는데 언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? 조심해야 될 거는 관절 부위보단 근육 부위에다 뜨거운 찜질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. 그러니까 관절 부위라는 거는 우리 몸에 이렇게 팔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 구부러지는 부위는 다 관절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관절 부위는 오히려 뜨거운 것보다는 찬 게 조금 더 유리하고요. 그다음에 구부러지지 않는 부위, 중간 부위, 뭐 허리나 뭐 주로 등이나 목 뒤쪽 이런 쪽이 이제 뜨거운 부위, 뜨거운 찜질이 좋죠. 또 관절 부위에 꼭 해야 되는 경우는 관절이 구부러지거나 펴지지 않을 때 구축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, 그런 경우에는 이제 뜨거운 찜질을 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뜨거운 찜질을 하는 거죠. 근데 이 온찜질이 우리 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, 온찜질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, 이 교수님. 급성 손상, 급성 염증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어디에 넘어져서 부러졌다. 아니면 뭐 굉장히 심하게 다쳤다. 급성 손상으로 발이 삔 순간, 아니면은 어디 칼에 베어서 피가 나고 있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선 해서는 안 되고요. 이 감각이 떨어지는 부위들이 있거든요. 뭐 당뇨병 같은 경우 말초신경 병변이 있어서 감각이 떨어지기도 하고, 아니면 디스크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척수신경이 좀 마비가 돼서 그 감각이 둔하게 돼서도 또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, 마찬가지로 이 감각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죠. 의식이 떨어져 갖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또 해서는 안 됩니다. 또 하나를 하게 되면 이제 피부가 너무 이렇게 좀 이제 얇아진 경우라 그러죠. 반응이 있는 조직 같은 경우에선 좀 곤란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 아기를 갖고 있는 그 임신했을 때 자궁 같은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럼 온찜질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도 일종의 온찜질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요새는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졌지만 구들장에 뜨거운 찜질방에다 구들장에다 이렇게 좀 불 좀 뜨겁게 떼고 누워있는 것도 온찜질이고. 그런데 이제 요새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은
핫백을 좀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전기 온열 패드라고 해서 이렇게 전기 꽂아갖고 쓰는 것들을 많이 쓰는데, 예전에는 이 전기 온열 패드를 쓸 때 굉장히 좀 조심을 많이 했어야 됐습니다. 화상을 많이 입었는데,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이 센서들이 좋아져서 이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화상 위험은 가급적 적거든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수건 같은 걸 한 장 깔고 그 위에다 하시면은 이제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온열 패드를 갖고 이제 쓰게 되는데, 간혹 가다가 이 온열 패드를 등이 아프다고, 허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지진다고 해서 밑에 깔고 자는 경우가 있는데, 이렇게 되면 이 압력이 가해지면서 따뜻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.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면 엎드린 상태에서, 밑에 이제 그냥 엎드리면 보통 우리가 허리가 약간 신전이 되면서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밑에다가, 배 밑에다가 베개를 하나 살짝 대면 이렇게 오목한 자세가 되고, 그 위에 이거를 수건을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에서 등에다 덮어서, 허리에 덮어서 치료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한 온열 치료, 온열 패드의 사용법이 되겠습니다. 오히려 감각이 좀 둔하신 분들은 이 전기 패드로 덮어놓으면 그 부위가 화상을 입는지 좀 알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그 가정용으로 요즘 적외선 램프가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구입하셔서 그 아픈 부위에 이렇게 상처, 피부가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적외선 등을 가하는 게 좀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. 30cm 이상 좀 거리를 두고, 그래도 뜨겁다 그러면 좀 더 멀리 거리를 좀 옮기는 게 좋습니다. 그 수욕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뭐 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파라핀을 많이 쓰는데, 파라핀은 어떤가요? 파라핀도 손가락 관절 아플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되거든요. 손목 아플 때도 그렇고 발의 통증 아플 때도 도움이 되는데,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물론 뭐 손을 깨끗이 우선 손발을 좀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파라핀에다 넣었다 뺐다를 해야 되는데, 처음엔 굉장히 뜨겁거든요. 그러니까 넣었다가 바로 빼서 좀 건조를 시키면은 하얗게 이제 파라핀이 입혀지면서 한꺼풀 씌워지게 돼요. 그 다음번에 이제 조금 더 한 서너 번 반복을 그 과정을 하다 보면 점점 이제 그 파라핀이 여러 겹으로 씌워지면서 뜨거운 기운을 계속 좀 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다 껍질을 벗겨서 도로 이제 파라핀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. 근데 이 처음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이유가, 나중에 이 껍질을 벗길 때 피부가 막 그냥 같이 떨어져 나와서 피부에 지저분한 때들이 같이 들어가니까, 그럼 위생적으로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담이지만 사실은 혼자 쓰는 거라 뭐 내 건데 뭐 때 좀 나면 어떠나요? 그렇죠.